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매치업입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궁극적인 라이벌전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무서운 얼굴로 걸어가길래 사형 집행인인 줄 알았습니다. 어딜 가나 패거리를 몰고 다니네? 깡패 두목인가? 진짜 길거리 싸움 같지 않나요? 16세기 초반 이탈리아 피렌체의 길거리에서 실제로 오갔던 역사적인 독설입니다.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던 사교적인 라파엘로가 혼자 걷고 있는 까칠한 미켈란젤로에게 뼈있는 농담을 던지고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지지 않고 바로 받아치는 장면이죠. 이 짧은 대화만 봐도 당대 최고의 두 거장 사이에 얼마나 숨막히면서도 꽤나 유치한 기싸움이 있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 천재의 운명적 대결. 두 거장은 정말 완전 극과 극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떠올려 보세요. 고독하고 까칠하고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예술혼 그 자체였죠.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잘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났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반면에 라파엘로 완벽한 외모에 상냥한 매너, 천사 같은 성격까지 갖춘 그야말로 르네상스 시대의 완벽한 엄친아였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나 새들조차 그를 따랐다고 하니 당시에 얼마나 최고로 인기 많은 남자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라서 두 번째 섹션, 스펀지처럼 흡수한 완벽주의자입니다. 라파엘로가 처음부터 마냥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긴 했지만 8살에 어머니를 잃고 11살에 화가였던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좌절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공방을 직접 이끌면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이 오히려 그를 야심차고 스펀지 같은 엄청난 학습 기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경쟁자들의 기술을 그야말로 맹렬하게 흡수하기 시작하죠. 라파엘로의 진짜 무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에게서 기법을 배웠지만 다빈치에게는 그림 그 자체를 배웠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라파엘로의 진정한 천재성은 경쟁자들의 가장 뛰어난 점만 쏙쏙 뽑아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역동적인 근육과 골격, 거기에 다빈치의 치밀한 구도와 명암법까지 전부 자기 걸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그가 로마에서 보낸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압축적이고 빛이 납니다. 1508년 교황의 부름을 받고 로마에 온 뒤 불과 몇 년 만에 서양 미술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걸작들을 쏟아내거든요. 1509년부터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을, 그리고 1514년엔 카스틸리오네의 초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520년 37세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의 로마 시절은 그야말로 눈부신 불꽃 같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 아테네 학당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50.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바티칸에 있는 위대한 걸작, 아테네 학당. 그 한 폭의 그림 안에 들어있는 고대 철학자들의 수입니다. 완벽한 원근법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50명에 넘는 인물들이 제각각 살아 숨쉬는 듯한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라파엘로가 이 그림 속에 천재적인 이스터 에그들을 숨겨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 중앙에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 그 얼굴은 사실 그가 존경하던 멘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구적을 보면 빼꼼히 우리를 쳐다보는 라파엘로 본인의 자화상도 숨어 있죠. 아, 그런데 저기 앞쪽에 혼자 턱을 괴고 좀 뚱하게 앉아있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보이시나요? 저 사람이 바로 라이벌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를 그려넣은 배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초기 스케치에는 이 인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1511년에 라파엘로가 바로 옆방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던 천지창조를 몰래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벽에 회반죽을 깨부수고 미켈란젤로를 추가로 그려넣은 거죠. 이건 미켈란젤로의 압도적인 예술원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인 동시에 평소에 작업화 붓줄을 신고 혼자 툴툴거리던 그의 까칠한 성격을 살짝 놀리는 아주 재치 있는 농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모 마리아와 영원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인 거대 프레스코화를 보셨으니 이번엔 그의 감정이 가장 깊게 묻어나는 작품을 볼 차례입니다. 라파엘로 하면 성모 마리아를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그가 평생에 걸쳐 그토록 아름답고 자애로운 성모 마리아를 수없이 그린 이유,
바로 8살의 여인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한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 구도와 함께 하단에 심드렁하게 턱을 개고 있는 애기 천사들. 이 애기 천사들은 아마 여러분도 어디선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정말 엄청난 유명세를 탄 작품이죠. 하지만 성스러운 사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열정적인 사랑도 있었죠. 바로 라 포르나리나, 제빵사의 딸이라고 불리는 마르게리타 루티의 초상입니다. 신성한 성모 마리아만 그리던 화가가 자신의 연인을 이렇게 대담하고 관능적으로 그렸다? 당시로선 엄청난 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의 왼팔을 보면 라파엘로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팔찌까지 채워져 있어요. 그는 평생 독신이었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했던 겁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우아함의 결정체, 스프레차투라. 르네상스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프레차투라는데요. 예술을 숨기는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조 같은 거예요. 물밑에선 엄청 발부둥치며 피나는 노력과 계산을 하지만 겉으로는 마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뜻하죠. 진짜 고수는 땀 흘리는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파엘로의 예술 철학과 삶 그 자체가 바로 이 스프레차투라였습니다. 이 개념이 시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게 바로 절친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의 초상입니다. 저 이완된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억지스러운 긴장감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옷감도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에요. 푸른빛과 갈색이 섞인 생동감 넘치는 벨벳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죠. 특히 약간 비대칭으로 그려진 저 부드러운 눈동자, 관객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스프레차투라 그 자체를 화폭에 그대로 박제해버린 놀라운 성취죠.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 라파엘로가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라파엘로가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교황의 총애를 독차지하니까 그 자존심 강한 미켈란젤로조차 극도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엄청 쫄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라파엘로를 꺾기 위해 베네치아 출신의 색채 마술사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비밀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가 스케치를 짜주면 세바스티아노가 색을 입히는 식으로 무려 10년 가까이 치열한 대리전을 펼친 거예요. 콧대 높은 미켈란젤로가 누군가와 팀을 짰다? 라파엘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딱 견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불꽃 튀는 라이벌전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막을 내립니다. 1520년 4월 6일 라파엘로가 원인 모를 고열로 단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는 천상과 지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기법을 쏟아부은 마지막 걸작, 그리스도의 변모가 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탈리아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8세기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가 남긴 진짜 기가 막힌 명언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숭고하고 라파엘로는 아름답다. 거대하고 충격적이며 경외심을 일으키는 미켈란젤로의 숭고함,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라파엘로의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만나서야 서양 미술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저 까칠하고 천재적인 미켈란젤로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라파엘로는 과연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여 서양 미술의 절대적인 교과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라이벌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시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